주라기 월드 앤드 호잉진. 주요 등장인물 및 출연진. 오웬 그레디 크리스 프렛. 공룡과 교감하려는 신념을 가진 랩터 조련사로 위기 상황에서 냉철한 판단력을 발휘합니다. 클레어 디어링 브라이스 달러스 하워드. 주라기 월드 운영 책임자. 공룡을 상품으로 보지만 사건을 통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잭 미첼링 로빈슨. 주라기 월드를 방문한 형제로 동생을 보호하며 형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그레이 미첼 타이 심킨스. 공룡을 좋아하는 지적이고 호기심 많은 소년으로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습니다. 헨리 우박사 비. 디. 웡. 인도미누스 렉스를 만든 유전자 조작 과학자. 과학 윤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인물입니다. 사이먼 마스라니 이르판 칸. 주라기 월드의 소유자. 꿈과 이상을 추구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태에 휘말립니다. 비코스킨스 빈센트 도노프리오. 공룡을 군사 무기로 활용하려는 인젠사의 보안 책임자. 인간의 탐욕을 상징합니다. 스포일러주의. 이 아래부터는 영화의 주요 줄거리 및 결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줄거리 결말 영화 정보. 1.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룡. 주라기 공원이 폐쇄된 지 22년 후 이슬라 누블라 섬의 주라기 월드가 다시 문을 엽니다.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유전자 조작 공룡 인도미누스 렉스를 개발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협이 시작됩니다. 2.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의 시작. 인도미누스는 지능과 공격력, 위장 능력을 가진 괴물입니다. 결국 탈출해 테마파크를 아수라장으로 만들며 잭과 그레이도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3. 통제의 한계, 인간의 욕심. 혼란 속에서 마스라니 회장은 직접 나서지만 익룡의 대탈출로 사태는 더 커집니다. 호스킨스는 랩터를 군사화하려고 하고 인도미누스의 랩터 DNA로 인해 상황은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갑니다. 4. 블루와 오웬의 유대, 마지막 혈투. 오웬은 랩터 블루와의 유대를 통해 반격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T-렉스와 블루, 그리고 모사사우루스의 협공은 인도미누스를 물리치는 대반전을 이끕니다. 5. 파멸 이후의 교훈. 인도미누스가 퇴치된 뒤 주라기 월드는 다시 폐쇄됩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재난을 넘어서 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되새기게 만듭니다. 경이로움 뒤에 숨겨진 인간의 그림자. 주라기 월드 1은 주라기 공원 1, 2, 3편의 주제를 현대적으로 확장한 작품입니다. 1편이 생명 존중과 과학의 경계, 2편이 자연 보호의 중요성, 3편이 생존 본능을 다뤘다면 이번 영화는 인간이 창조한 생명체의 위협을 중심에 둡니다. 특히 인도미누스 렉스는 인간이 자연을 넘어서려다 되레 통제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의 상징입니다. 화려한 시각효과 속에서도 기술과 욕망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됩니다. 오웬과 블루의 관계는 공존과 신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따뜻한 요소였고 클레어의 변화는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주라기 월드 1은 단순한 리부트를 넘어 시리즈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작품입니다. 주라기 월드 1앤드 지파남. 90년대 최고의 공룡 시리즈 영화 주라기 공원의 정식 후속편으로 무려 22년 뒤 2015년 주라기 월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작품입니다. 전작의 세계관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캐릭터와 최신 기술, 더 거대해진 공룡들과 함께 진화된 테마파크 배경으로 펼쳐지는 해외 모험 액션 스릴러 영화인데요. 인간의 탐욕과 과학의 오만이 만들어낸 유전자 조작 공룡. 인도미누스 렉스의 폭주로 인한 테마파크의 혼돈 과정을 스릴 넘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성공으로 인해 후속편 시리즈 3편에 이어 또 다른 외전으로 이번 2025년 개봉 예정인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까지 알리는 출발점이 된 작품입니다. 주라기 월드 1 줄거리. 이슬라 누블라 섬. 과거 공룡 테마파크로 큰 기대를 모았다가 탈출로 인해 혼돈의 카오스로 폐쇄가 됐던 주라기 월드가 다시 22년 만에 개장하면서 매일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며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운영 책임자 클레어 디어링은 새로운 공룡 인도미누스 렉스의 공개에 앞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 그녀의 언니가 아들 잭과 그레이를 보내 그녀는 직접 챙기지 못하고 부하 직원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게 된다. 한편 랩터 조련사 오웬 그레디가 벨로시랩터를 훈련 중에 있고 그중 가장 지능이 높은 블루는 그의 명령에 반응을 보이게 되고 직원이 실수로 떨어져 위기의 순간에도 블루의 활약으로 무사히 탈출하는데 성공한다. 클레어가 인도미누스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오웬을 찾았고 함께 갔으나 보이지 않은 공룡과 담벼락의 흔적으로 인해 직접 그곳에 들어가기로 한다. 그러던 중 오웬은 수상한 낌새를 채고 탈출한 것처럼 위장했던 인도미누스가 사실 우리 안에 있었던 것. 서둘러 탈출하려고 했으나 결국 우리를 부수고 탈출한 인도미누스로 인해 공원 전체가 공포에 빠지게 된다. 조카들은 한가롭게 공원을 즐기고 있다 방송을 듣지만 신경 쓰지 않다가 결국 인도미누스의 공격을 받게 되고 아이들이 사라진 사실은 앙클레어는 오웬과 함께 아이들을 찾아 나서게 된다. 공원의 회장은 헬기를 타고 공룡을 추격하지만 유리돔에 있던 익룡들의 공격에 의해 추락하게 되고 익룡까지 등장한 공원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된다. 오웬은 훈련시킨 랩터 무리를 데리고 나와 인도미누스를 추격하여 찾아내지만 인도미누스 역시 랩터의 DNA가 섞여 있어 오히려 랩터들과 동료로 인식이 되면서 함께 나선 용병들 역시 모조리 희생당하게 된다. 주라기 월드 1 결말. 이제는 더욱 큰 위기가 찾아온 그때 클레어는 더 큰 공룡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티라노사우루스 우리를 열어 인도미누스가 있는 곳으로 유인한다. 티렉스도 불리해지는 상황 속 수족관 앞에서 혈투를 벌이는 그때 수중 속에 있던 모사사우루스가 수면 위로 뛰어올라 인도미누스를 물고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티렉스는 우렁차게 소리를 지르며 돌아가고 이렇게 이들은 무사히 상황을 종결시키게 된다. 공원은 폐쇄가 되고 조카들 역시 무사히 부모와 재회하면서 클레어와 오웬은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한 암시를 끝으로 영화의 결말을 맺게 된다. 지금까지 영화 주라기 월드 1줄거리 결말 정보에 대한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22년 만에 다시 찾아온 주라기 월드가 더욱 정교한 CG와 함께 리얼함을 살린 진짜 모험과 짜릿한 액션 스릴러가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2. 공룡 특징 엔드나무 위키. 공룡은 육상을 거닐었던 동물 중 가장 거대한 동물들이 포함되었던 동물군으로 공룡보다 거대한 육상 동물은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 예시로 트리케라톱스가 현재 육상에서 제일 큰 포유류인 아프리카 코끼리보다도 훨씬 거대하고 무거웠으나 정작 트리케라톱스는 당시에 평범한 조금 큰 초식 공룡에 불과했다. 종류가 다양했던 만큼 크기도 제각각이었다. 사람보다 덩치가 작은 공룡들도 상당히 많았으며 코끼리보다 가벼운 공룡들도 의외로 많았다. 대중의 주목을 끄는 초대형 종들은 수많은 공룡들 중 아주 일부에 불과하지만 워낙 강렬하여 공룡이란 말 또한 거대한 것을 비유하는 형용사처럼 쓰기도 한다. 이는 마치 매머드급 XX와 같은 용법이다. 흔히 공룡이라고 하면 거대하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크기가 인간보다 작은 공룡들도 꽤나 많았다. 작은 공룡으로는 대표적으로 1m가량의 콤프소그나투스가 있으며 에피덱시프테릭스는 25cm 밖에 되지 않았다. 조류까지 합치면 벌새의 종류 중 하나인 콩벌새 OCM가 가장 작다. 더욱 자세한 것은 이것을 참고 모든 척추동물 가운데 공룡만이 가진 고유한 특징은 골반과 대퇴골의 독특한 형태이다. 이들은 모두 골반에 큰 구멍이 뚫려 있고 허벅지 대퇴골의 상단 부분이 기역자로 꺾여진 형태로 골반에 쏙 끼워져 들어가는 구조를 가졌다. 출처 이러한 뼈의 구조는 공룡의 화석을 다른 고생물과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런 구조는 몸통 바깥 방향으로의 유연성은 떨어지는 대신 큰 무게를 버티는데 유리하다. 발목 또한 단순한 경첩 구조로 튼튼하다. 용반목 공룡들의 폐는 포유류보다 월등히 효율성이 높다. 왜냐하면 폐의 양옆에 기낭으로 향하는 관이 하나가 더 있어서 숨을 들이킬 때 폐의 본체로 들어간 뒤에 다시 한번 이 관을 통과한 뒤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번 들이킬 때에 흡수하는 산소의 양은 조류가 포유류보다 훨씬 높으며 따라서 고도의 비행이 가능한 것이다. 심지어 이 기낭은 호흡과 직결되어 있으며 몸 내부의 부피 다량을 차지하는데도 기낭이 부상을 입더라도 격하게 움직이지만 않는다면은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기스러운 구조이다. 창작물에서 공룡이 우렁찬 포효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같은 공룡인 새가 그런 것처럼 성대가 발견되지 않아 실제로 그런 포효는 못한다고 추정되었다. 영상 그래서 현재까지 공룡들은 악어와 비슷하거나 화식조처럼 매우 낮은 울음소리를 냈으며 오로지 시나카강의 니오지엔 ATHA에 속하는 새들만이 백악기 대멸종 이후에야 명관이라는 기관을 따로 진화시켜 현재 특유의 지저귀는 높은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되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에 백악기 후기의 조류 베가비스의 화석을 CT 촬영한 결과 명관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2023년에는
백악기의 공룡류 피나코사우루스의 화석에서 새와 유사한 후두 화석이 발견되어 비조류 공룡도 오늘날의 새와 유사하거나 다양한 발성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용 창작물에서 공룡 캐릭터를 그릴 때 마치 악어처럼 등부터 꼬리까지 돌기가 도단한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는데 대부분의 공룡들에게서 실제로 이런 돌기가 존재했다는 화석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돌기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고 확인된 공룡은 공룡류. 공룡들과 아벨리사우루스가 공룡들과 케라토사우루스, 티타노사우루스류 등 소수이다. 이런 공룡의 검룡류의 특성을 합친 끔찍한 혼종. 이라고 생각하면 얼추 들어맞기는 하다. 공룡 대멸종 앤드 나무 위키. 공룡 멸종의 날. 일부 새의 조상을 제외한 모든 공룡은 백악기 후기에 지구상에서 절멸했다. 공룡 운석 충돌 당시 운석 충돌의 상상화. 공룡 대부분이 멸절한 사건은 보통 5차 대멸종 혹은 K-PG 대멸종백 악기-팔레오새 대멸종이라 부르는 사건으로 오랫동안 학계와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되어왔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로 넘어가게 된다. K-PG 대멸종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나 일단 현재 가장 유력한 정설은 거대 운석 충돌설이다. 비조류 공룡이 멸종한 시점의 지층에는 평소 지구의 소량으로 존재하는 이리듐이 하나의 층으로서 발견된다. 이 이리듐 층으로 인해 운석 충돌설이 제기된 것이다. 후에 리차드 노리스 박사와 과학자들이 약 30년 동안 증거를 연구한 결과 직경 10km 정도의 소행성이 시속 수만 km 초속 수십 km가량의 속도로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치크슬로브의 충돌에 깊이 약 39km 30폭 약 200km의 화구를 생성시켰고 그 결과 공룡은 약 6,600만 년 전쯤에 멸종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이에 학자들이 동의하여 정통 이론으로 정립되었다고 CNN에서 보도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학술지인 사이언스 2010년 3월 5일자 기사에 실렸다. 운석의 충돌이 어째서 비조류 공룡의 멸종에까지 이르게 하였냐면 그 정도 크기의 운석이 바다에 충돌하면 충격파와 열도 클 뿐 아니라 엄청나게 높은 수증기가 하늘을 덮는데 이 수증기는 두꺼운 구름층을 형성하며 운석 충돌 시에 뜨거운 열이 지구 밖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한다. 또한 수증기 자체가 상당히 뜨거운 상태로 공중에 머무는 것이므로 지구의 평균 온도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 이 상태가 몇십 년 동안 지속된 뒤 구름이 어느 정도 식으면 산성비가 되어 지면에 쏟아지고 아직 공중에 머물고 있던 먼지들은 햇빛을 차단하는데 그 결과 혹한이 시작되고 이것이 몇십 년에 걸쳐 지속된다. 여기다 충돌의 충격으로 인해 지진 및 화산 활동도 활성화하기 때문에 지구는 글자 그대로 지옥 같은 행성이 되었다. 공룡같이 덩치가 큰 동물들은 가장 이것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이런 큰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선 엄청난 식량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환경 파괴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또한 기온의 변화 역시 노출 면적이 큰 그들에게 가장 높은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어째서 공룡뿐만 아니라 익룡, 장경룡, 모사사우루스가를 포함한 대형 파충류나 암모나이트, 벨렘나이트 종류들만 멸종했는가에 대해선 아직도 완전히 정립된 학설이 나온 것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우연히 적절히 살아남았다는 말이 가장 올바른 답이라 할 수 있다. 운석 충돌설이 정설로 취급받기 전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했다. 기후변화설. 원래 지구는 항상 온후했지만 약 7천만 년 전쯤부터 기후가 변해 사계절이 생기고 이에 적응하지 못해 전부 멸종했다는 설.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기후변화 시작 이후 무더위로 풀이 다 메마르자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린 초식공룡들은 전부 아사하였고 그렇게 되자 초식공룡들을 먹고 사는 육식공룡들은 결국 자기들끼리 잡아먹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나마 남은 종들도 겨울에 다 꼼짝 못하고 얼어 죽음과 더불어서 그 시기부터 새로이 등장한 포유류들이 번성하면서 지구상에서 공룡은 다 사라졌다는 과정이다. 한때 가장 지지를 받던 이론이었다. 화산 폭발설. 백악기 말기에는 특히 데칸 고원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했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다량의 셀레늄이 공룡의 아래 축적되며 부하가 되지 못하고 화산재는 기온을 떨어뜨리고 산성비를 자주 내리게 하여 이에 따라 공룡의 개체수가 점점 줄며 멸종했다는 것. 운석 충돌설이 정설이 되기 전에는 기후변화설과 더불어 가장 유력한 공룡 멸종설이었다. 하지만 특정 지역 어디에서 화산이 터져도 공룡은 다른 곳으로 이주해 살면
그만이기에 전 세계에 걸쳐 화산이 한꺼번에 폭발하지 않는 한 화산 폭발로 전 세계에 퍼져 살던 수많은 종의 공룡들을 싹 다 절멸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산소 농도 관련 설 산소 참고, 체중 문제 관련 설 알 도난설, 공룡 멸종 시점과 함께 새로이 등장하기 시작한 포유류가 알들을 다 먹어치우면서 개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설이나, 물론 학자들에겐 씨알도 안 먹혔다. 포유류는 이미 오래전 쥐라기 때부터 공룡과 공존해왔으며 당시 포유류가 알만 먹고 사는 종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공룡들마다 각각의 번식기와 생활상도 많이 다르며 공룡들은 많은 종들이 알과 새끼를 돌보았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포유류들이 어른 공룡들이 다 사라져서 없어진 이유. 남겨진 주인 잃은 알들마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치워 모든 공룡들을 멸종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애초에 알을 낳는 동물이 있으면 알을 훔쳐먹는 동물도 있는 게 당연지사이며 34. 또한 알을 먹는 포유류들은 육식, 잡식성 포유류들 뿐이고 초식성 포유류들은 알을 먹을 일이 없다. 일단 알 낳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알들이 없어지더라도 대신 더 많은 알들을 새로이 낳는 식으로 보충하면 그만이다. 알칼로이드 중독설. 양치식물의 쇠퇴로 초식 공룡의 기존 먹이가 줄어들고 새로 나타난 속시식물이 함유한 알칼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을 후각과 미각이 발달하지 못한 공룡은 구별하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덥석 먹었다가 중독된 끝에 죽어서 멸종됐다는 설인데 이 역시 주류 학설로는 취급받지 못했다. 알칼로이드를 함유한 속시식물들은 공룡이 멸종하기 500만 년 전 지금으로부터 7천만 년 전에도 이미 번식하고 있었고 공룡이 후각과 미각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다. 식물은 원래 새로운 독성 물질들을 만들며 진화하는 생물이며 동물도 그에 맞게 계속 진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식물이 초식동물 한두 종이면 모를까 수많은 종을 단숨에 몰살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설은 초식성, 곤충 등 다른 초식동물들의 생존과 해양 생물들의 대량 절멸을 설명할 수 없다. 전염병이 돌아 공룡이 모두 죽었다는 설. 물론 이 역시 현실성은 제로다. 전염병이 종 존속에 치명적인 생물은 인간처럼 전 세계를 빠르게 돌아다닐 수 있어서 병원체가 빠르게 퍼지고 유전적 다양성이 적어 다른 개체로 감염되기도 쉬운 구조를 신체를 지닌 생물들이다. 하지만 공룡은 다르다. 단기간 내에 전 세계에 전부 전염병이 퍼져 전 세계 공룡들이 모두 죽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어불성설이다. 거기다 공룡은 단일종인 인간과 달리 수많은 종들이 존재했다. 빙하기가 찾아와 털이 없는 공룡들이니만큼 추위를 버티지 못하고 모두 동사하였다는 설. 백악기 말 당시에는 빙하기가 없었고 오히려 현재보다 평균 기온이 높았으며 최근에는 깃털이 있는 공룡들과 추운 곳에서 산 공룡들도 있었다는 게 밝혀진 만큼 이 설도 가능성은 희박하다. 온실가스. 거대한 공룡들이 끼는 방귀 때문에 온실효과가 발생하여 멸종했다는 설. 물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당장 현생 공룡인 새는 방귀를 끼지 않는 동물이며 공룡들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가 일어날 정도의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동물은 산업혁명 후 오로지 인류밖에 없다. 그 외에 수면 부족 때문에 멸종, 꽃가루 알레르기로 멸종, 엄청난 양의 자기 배설물에 빠져 멸종, 머리가 너무 나빠. 멸종, 외계인의 남핵으로 멸종, 노아의 방주, 승선 불능으로 멸종했다는 등의 기상천외하고 해괴한 이런저런 주장들도 여럿 있었다. 운석 충돌설. 그동안 이런 다양한 추측들이 있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 운석 충돌로 대기층이 가려져 식물 초식 공룡, 육식 공룡 순서로 타격을 받아 멸종한 것을 정설로 보고 있으며 그 외에 많은 학설에서 나온 이런저런 원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운석에 의한 직접적인 타격은 멸종에 결정타를 준 것일 뿐 그 이전에 이미 멸종 단계에 와 있었다고 주장하는 설도 대두되었다. 사실 한 집단의 멸종이 일어나면 모든 일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만 가지고 멸종의 원인이라 단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세한 건 여기를 참조. 그러나 어쨌든 현재 학계에서는 처음에 언급한 대로 2010년 3월에 발표된 운석 충돌설이 정통 이론으로 취급받고 있다. 그러다가 2011년 7월 31일 K-T 경계층에서 12cm 아래에 있는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다. 연구진의 주장에 따르면 최소한 몇몇 공룡들은
운석 충돌 직전까지 번성하고 있었고 운석 충돌이 공룡 멸종의 원인이라는 기존 이론을 뒷받침하는 발견이라고 한다. 참고로 이 멸종이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대멸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가장 거대한 멸종은 고생대말 페름기 대멸종이다. 이때는 바다 생물 종 98%, 육상 생물 80% 정도가 멸종했다고 하며 백악기 대멸종과 달리 여기서는 곤충들 중에서도 멸종한 종들이 많았다. 이 멸종은 지금까지 알려진 중에서 최대 규모의 멸종이라 모든 멸종의 어머니라는 별명 37이 붙어 있다. 반면 중생대말 멸종은 50%, 75% 정도의 생물이 멸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공룡 등은 대규모로 멸종했지만 어류, 양서류, 나머지 파충류, 포유류, 그리고 최후의 생존 공룡인 조류 등의 척추동물은 대부분 살아남았다.